미대 졸업하자마자 조교를 하게 되었고 2,400, 2년 계약직이었어요. 그 연봉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되든 돈부터 벌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가 되게 정말 널널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이 금액 받으면서 연봉이 센 거는 아니었으니까 뭔가 내 시간이랑 내 연봉이랑 맞바꾸는 그런 느낌이 드셨던 거죠. 정확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정급여가 나오는 건 너무 좋았는데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투잡으로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벌고 있으니까 나머지 나는 퇴근한 다음에 내 자아실현이나 내 의미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거에서 시작하게 된 게 소연님의 브랜드인 거죠. 그쵸. 근데 그 투잡이 잘 되면서 점점 맨날 직장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현타가 오는 거죠. 내 본업은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그쵸. 출근을 한 다음에 9시간을 여기서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아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쵸.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이 8시간, 9시간을 나가서 내가 혼자서 컨트롤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자신감에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엄청 부지런하다고 생각했고 너는 진짜 부지런하다, 아침형 인간이다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는데 세상에 퇴사를 하니까 왜냐면 나는 회사 다니면서 퇴근한 다음에 내 브랜드도 하고 얼마나 부지런했겠어요, 사실. 그쵸.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브랜드 하고 그게 나는 퇴사하면은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아유 이게 컨트롤할 게 없어지고 강제성이 없어지니까 게을러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게을러지면은 사실 하나하나가 미뤄지면서 어느 순간에 루틴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엄청 불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약간 그런 단계인 것 같기는 한데 살짝. 저지르고 수습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라도 저지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끌려가는데 그것도 안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떻게든 내가 하기 싫어도 프로젝트를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억지로라도 하게 딱딱 잡아놔요. 빡빡하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조금 도태되는 것 같고 더 몰입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아놓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할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릴스 보고 쇼츠 보고 하면은 오히려 보고 난 다음에 30분 1시간 가 있는데 현타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회사에서 뭐 일이라도 했으면은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나 시간 갖다 버린 거구나 이런 생각 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성과를 내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지금 나전칠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개,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가지고 전통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개장이라고 해가지고 할머니. 네, 할머니 자개는 맞아요. 네, 그걸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펀딩하고 판매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엄청 불안정한데 잘 될 때는 1,000만 원 넘게 들어올 때도 있고 순수익으로. 네, 순수익으로 1,000만 원 넘게 들어올 때도 있고 못 될 때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사업하는 게 사실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잡을 했을 때가 훨씬 마음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결과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맞아요. 불안감도 없고 맨날 한 달에 제로인 상태에서 꾸역꾸역 쌓아 올리는 거는 진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심적으로 엄청 불안하죠. 네, 사실. 엄청 불안해요. 투잡할 때가 제일 좋았다. 현실은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는데 막상 나오고 보면은 정말 다 하기 싫어요. 일일 때랑 취미일 때랑 다르죠. 네, 하기 싫은 일 투성이고 취미도 아니었고 나는 이게 내 커리어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원잡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강제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다 하기 싫고 계속 누워있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다 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내가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회사 안에서는 그래도 그냥 속된 말로 남이 정해주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밀리게 되면은 내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멈추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결국에 그냥 끝나는 거죠, 사실.
지속할 수 있는 힘은 5년 후, 10년 후의 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이러한 커리어가 쌓여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약간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늙어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리어를 천천히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일단 저 너머에 오아시스가 보이진 않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걸 알아. 걸어가는 거죠. 그쵸. 오아시스가 있는 걸 아는 거 거꾸로 생각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지금 할 일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몸을 좀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과가 나오고 또 신나서 하게 되고. 그래서 목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역설계라는 책에서는 오히려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롤모델들의 그런 어떤 이룬 성과나 이런 내가 정말 질투나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작은 목표들로 세분화시켜서 그걸 내가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 거죠. 5년 후, 10년 후에 내 상태를 봤을 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앞으로 할 일이 분명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조금 더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저도 길을 막 모르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럴 때 다른 어른들한테 막 질문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냥 다짜고짜 가서 저 어디 학생인데요. 이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으세요?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너가 찾아야 돼. 이거였거든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내가 일단 뭐든 해봐야 돼요. 내가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해봐야 돼. 그냥 손이 가는 거나 이걸 할 때 내가 재밌구나 실증을 느끼는구나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지르고 수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사의 신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는데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인 게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몇 개월, 1년, 2년 훅 가버리고 나만 혼자 그대로인 거예요. 네. 맞아.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덜 좋아하는 일을 또 해내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업으로 삼게 되면은 그 일 안에서도 9대1로 또 나뉘어요. 그 진짜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나머지 9를 해치운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실 저는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막상 현실은 안 좋아하는 일 투성이고 해야 되는 일 투성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은 이제 커리어가 쌓이는 거? 그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사실은 뭘 하든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은 괜찮은 건데 네네네. 내가 하기 싫은데 의미도 없어. 그러면 그게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퇴사하고 독립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안 좋아하고 어렵고 처음 해보고 힘든 일들 투성이고 그래도 해내야 되는 거. 왜냐면 내가 이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쵸. 내가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하기 싫은 일 투성이에요, 현실은.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진짜 하기 싫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우울증 오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거가 엄청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퇴사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장밋빛 미래만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막 광고에서 돈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믿지 마시고 진짜 지름길은 없다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직접 부딪혀 보니까 네.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게. 네, 진짜 하기 싫은 거 다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고 캐시카우 수단을 마련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사실은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점이 돼가지고 한 달에 일을 안 해도 그냥 물건 보내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더 들어오잖아요, 돈이. 그거에서 돈이 꽤 나왔어요. 월급보다 훨씬 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도 그게 불안정적이니까 불안한 거죠. 네, 불안하고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일이 안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카우가 있어도 그게 또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퇴사는 현실이죠. 원래 꿈이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겠어. 한국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약간 희미해져 갔었는데 그거를 다시 찾아서 목표 의식 아래에 첫 번째 스텝은 해외 펀딩을 시작하는 거고요. 퍼스널 브랜딩, 나전칠기 하는 모습을 릴스에 담아보는 그게 첫 스텝이 될 것 같습니다. 루틴을 만드세요.
미리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고 그 쏘님처럼 맨날 운동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안 하면은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순식간이에요. 네, 무너지는 거. 그 쏘님 초반 영상 보면은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맨날 운동 다닌 이후부터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침에 누워있고 싶다고 누워있으면은 진짜 망하는 것 같아요.